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드디어 AS를 보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돌아와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녹음을 할 때는 그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잠시 다시 녹음기로 녹음을 하다가 마이크로 돌아오니까 왠지 모르게 더더욱 녹음하는 시간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그렇죠. 사실 이전에 마이크에 녹음할 때 장시간 녹음을 해야 하니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마이크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신 손웅정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웅정님이 손흥민 선수를 키우신 방법이 많이 화제가 되곤 했어서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책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 자기 개발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나 노력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한 노력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자의 노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책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유익한 내용도 많고 준비된 자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또한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나와 있는데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저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축구라고 다르겠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 말에 그리고 기본기 개념을 읽으며 제가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냐면 노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기본기가 한참이나 부족한데 무엇을 하려고 하니 자꾸 잘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게 너무너무 와닿았고 기본기를 다시 쌓고 싶다는 열망이 마구마구 일었습니다. 자기계발서에 이론편이 있다면 이 책은 실전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흥정의 삶의 철학이 담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3. 기본. 혜성은 없다. 제도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겪어봤다. 우리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데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경로를 바꿔야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일지 날마다 새롭게 고민했다. 눈만 뜨면 축구 생각을 했다.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한 번은 자다가 꿈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선뜻 잠에서 깼다. 아,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내일 프로그램에 적용해봐야지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참 황당했다. 그때부터 머리맡에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다. 아무리 사소한 발상이라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빠르게 기록해 두었다. 그중 어떤 것은 꽤 쓸만했다. 매일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고치고 다듬어 나갔다. 이 모든 것은 기본기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는 체험을 통해 20대 초반의 왕성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20대 후반부터 선수의 기량은 전적으로 어릴 때 쌓은 기본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다.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하거나 골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기본기 부족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어릴 때 익힌 동작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찰나의 간결한 볼터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차곡차곡 밑바닥부터 쌓지 않으면 기량은 어느 순간 싹 사라진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바닥부터 사다리를 딛고 가야 한다. 우리는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지 바닥부터 한 단계씩 차분히 발을 딛고 오르는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는다.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오르고 싶다면 한 칸 한 칸 차례로 조심스레 밟고 가야 안전하게 오를 수 있다. 건너뛰면 위험하다. 기본기 습득 과정에는 중간에 빠진 사다리 가로대, 즉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들어가야 한다. 경기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부상을 막을 재간이 없다. 그러니 무리한 동작은 삼가야 한다. 자연스러운 동작은 공에 대한 감각에서 나온다. 축구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축구공에 있다.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 외엔 길이 없다. 볼 감각이야말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수의 수명이 좌우된다. 나는 선수가 25살 정도가 됐을 때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각 시기에 맞춰 단계별로 꼼꼼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짰다.
훈련하는 동안 이 생각은 더욱 강화됐고 나는 이를 유소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했다. 철저한 기본기를 중심으로 나이대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잘하게 되지는 않는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서도 안 되고 첫 술에 배부를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갓난아이 때는 네 발로 기어다녔다. 그 다음에 두 발로 섰고 일어서는 일도 단번에 되지는 않았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가까스로 첫 걸음마를 뗐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미적분을 하려면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 걷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번은 넘어지고 엎어져야 한다. 축구라고 다르겠는가? 세상 이치가 그러한데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과만을 바라본다. 승리와 영광만을 소망한다. 제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수도 없이 패배하고 좌절해봐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좌절은 앞날이 보장된 좌절이자 실패가 아닌 경험이다. 이 과정을 겪어야 사람은 성장한다. 기본기도 쌓지 않은 채 경기에 내보내 성적과 타이틀을 얻으려 하는 지도자와 학부모를 볼 때 드는 생각은 이것뿐이다.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아이 데리고 나가 육상대회에 내보내는 형국이라는 안타까움. 유소년 지도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될까? 오직 이 과제를 놓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절대로 아이들 두고 자기 밥그릇 챙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이들 미래만 생각해야 한다. 경기를 치렀는데 졌다? 그러면 그래, 지금 졌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한두 경기만 하고 그만둘 것 아니잖아. 괜찮아. 자신감 가져. 이제부터야. 이렇게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무슨 대단한 철학으로 시작한 건 결코 아니었다. 내 아이가 축구를 하겠다니까. 그럼 나와 다른 길을 가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내가 마바리 3류 선수였으니 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다른 길로 가야 했을 뿐이다. 기존의 축구 시스템이 운동장이라면 나는 운동장의 모래 한 알만큼이라도 다르게 축구에 접근하고 싶었다. 절대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는 것도 아니다. 내 오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다른 방식으로 내 아이를 가르쳐보고 싶다는 욕심이었을 뿐이다. 그 생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지금도 매일 생각한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능력은 없지만 좋은 지도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했다. 오직 축구만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기본기에 답이 있다. 몸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축구의 비밀은 공에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다. 축구의 왕도란 없다. 흥민이가 함부르크에서 처음 계약했을 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군팀 훈련에 참가했을 때,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들 표현했다. 나는 흥민이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태어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일 뿐이다. 긴 항해를 떠날 때 사람들은 바다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배를 띄운다는 것은 위험과 직결되는 갖가지 변수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눈앞에 닥친 일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사전 준비가 꼼꼼해야 합니다. 끈질긴 물밑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축구는 볼의 비밀이 있습니다. 볼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겼다 해도 미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아,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마바리 3류 축구 선수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흥민이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인터뷰 요청이나 본의 아니게 카메라 앞에 서야 할 일도 생긴다. 흥민이 훈련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그중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흥민이를 데리고 축구를 해보니 크게 될 축구 선수로 가망성이 보였나요? 흥민이가 어려서부터 타고난 재능을 보였는지, 아버지이자 전직 축구 선수로서 그 재능을 발견했는지, 그래서 흥민이 훈련을 그토록 시켰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담긴 어느 정도 정해진 답안지를 쥐고 묻는 질문이다. 그때 내가 하는 답은 이 정도다. 제가 집중해서 데리고 훈련하다 보면 재미있게 찰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나는 흥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축구를 하면서 이 아기가 커서 축구 선수로 성공하겠지. 프로 선수가 되겠지. 프로 선수가 돼서 어느 정도 돈을 벌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생각은 결단코 해본 적이 없다. 자녀의 운동을 지원하는 부모님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많이 조급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두각을 보여야 하고, 그러니 이른 나이에 경기를 뛰어야 하고,
거기서 성적을 내야 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프로로 발탁돼야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의 행복보다 부모의 목표와 조급함이 앞선다. 부모님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또 다른 인생이 있다. 나는 두 아들 녀석들이 어릴 때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히 4학년 이전까지 발견하면 나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지나보니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게 했다. 놀아라.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아마도 놀아라 였을 것이다. 방목이라는 것은 무질서나 내팽개침이 아니다. 자유라는 연료가 마음껏 타올랐을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견할 수 있다. 두 녀석 모두 공을 좋아해서 한 번에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못되고 일반 학교에 가야 한다면 기술이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가거라. 거기서 조금 일찍 하교하고 너 좋아하는 축구를 해라.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잡을 땐 연봉을 가장 조금 주는 데를 찾아라. 연봉 조금 주고 일찍 퇴근하는 곳을 찾아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것이 축구라면 축구를 해라. 나는 내 아이들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랐다. 그 길에 돈이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문제로 호되게 고생도 해본 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미리 걱정만 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 내 삶을 살아라. 주도적인 내 삶을 살아라.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할지언정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주도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세우고 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시간도 벌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돈에 내 인생을 다 빼앗기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을 누릴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공차기이면 그 시간에 공을 차면 된다. 당시 내가 생각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이들이 성적에 너무 빨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이. 그러나 20년 전에도 우리의 학원 스포츠는 승패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렇게 경기를 치러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가 결국 주목을 받고 더 나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가 지닌 축구 재능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현실은 그런 자각에 이르지 못했다. 그때도 월드컵을 앞둔 시기였기에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의 중요성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에 비해 행동은 느리고 더뎠다. 물론 지금은 축구계의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도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 우리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고치고 보완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부분이 그렇듯이 성과 중심의 경쟁 체제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부터 승패에 노출된 아이의 경우 승부욕은 강해질지 몰라도 생각하는 축구, 즐기는 축구를 하기는 어렵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을 하려다가 몸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유소년기에 아무리 날아다녔다 해도 성인이 된 후에 제대로 뛰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최소한 자기 원망으로 허송세월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단련시키고 싶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피치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공을 차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선수로 뛰어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몸으로 운동장 위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기에 아들이 축구장 안에서 더없이 행복하길 바랐다. 그걸 돕고 싶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공차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조금 실력이 보인다고 해서 누구나 프로가 되고 누구나 고액 연봉을 받을 수는 없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 프로 선수로 운동장을 뛸 수 있고 국가대표가 되어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이 많은 축구를 꿈꾸는 아이들 중 얼마나 되겠는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약 2,5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프로가 되지 못한 아이들은?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아이들은 실패한 삶이 되는 것인가?
그게 삶이라면 너무나 서글프지 않은가? 난 말하고 싶다. 축구 선수로 힘들게 고생한 아버지로서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말리고 싶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본인이 선택한 길, 본인이 행복하면 됐지요. 축구 선수로 재능이 보여 아이를 그 길로 가게 했느냐고요? 아니요. 축구가 좋다니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축구를 원하니까 힘들다 해도 매 순간 재미있게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니까요. 앞정을 꽂고 달리던 시간. 축구는 11명이 하는 것이지만 나는 축구는 개인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이다. 축구는 철저하게 개인 운동이다. 11명의 선수 개개인이 강해질 때 그 팀도 강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조직력부터 이야기한다. 개인의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능력이 확보된 상태라면 전략 전술의 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가 축구에서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도 강한 개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감을 가질 때라야 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강한 개인, 게으름을 멀리하고 노력하는 개인의 필요는 축구라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건 개인주의와 다르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내가 먼저 나로서 당당하게 혼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멘토도 없던 시절,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나 스스로밖에 없었다. 당당히 홀로 서야만 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배워서는, 제공해주는 훈련만 해서는 잘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때마다 나만의 훈련법을 만들어 내 몸을 도구 삼아 실험했다. 축구를 시작하고 난 이후 나는 일상생활에서 늘 뒤꿈치를 들고 다녔다. 공격수들은 반사신경이 좋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순발력과 반사신경을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침에 깨서 잠들 때까지 학교를 오가거나 이동할 때 항상 뒤꿈치를 들고 다녔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도 많이 했지만 그 시절 홀로 얻은 깨달음들은 훗날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련법의 근간이 되어 주었다. 모든 축구 선수에겐 주발이 존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주로 주발 위주의 훈련을 진행한다. 주발이 오른발이면 오른발 슈팅의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오른발 자비에게 왼발 슛을 연습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글씨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 오른발 자비가 정확하고 깔끔한 왼발 슛을 완성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나는 깊게 고민했다. 왜 축구 선수가 오른발만 써야 해? 발은 두 개인데 왜 한 발만 써야 해? 긴급한 상황에서 바빠 죽겠는데 왜 오른발로 슈팅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야 해? 왜 그 좋은 기회를 어물쩡대며 상대에게 반납해야 해? 양쪽 발을 쓸 수 있으면 볼이 어떤 위치로 떨어져도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을 텐데. 왜? 라는 질문을 던져라.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고민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혼자 양발 연습에 돌입했다. 내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의 존재감을 높여야 했다. 본능적으로 먼저 튀어나오는 오른발을 잠깐 멈추고 왼발이 나서야 했다. 고민 끝에 나는 운동화에 앞정을 박았다. 오른쪽 축구화의 텅, 혓바닥 위치에 앞정의 핀이 내 발목을 향하게 꽂아 놓은 것이었다.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면 앞정이 내 발목을 찔러버리니 그 고통이 말도 못했다. 그렇게 한 번 당하고 나면 오른발을 쓰지 않게 된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왼발이 나설 수밖에 없다. 오른쪽 축구화 텅에 앞정을 받고 왼발로 공을 다루고 왼발로 슈팅을 하는 나를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편한 오른발을 두고 이상한 짓을 하니 좀 덜 떨어진 모양새였을 테다. 나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 훈련법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반복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점점 양발을 쓸 수 있는 선수가 됐다. 중학교 때부터 그토록 갈급했던 양발 훈련을 흥민이에게 놓치겠는가? 놓칠 수 없었다. 그러니 항상 양말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를 입을 때도 왼다리부터, 운동화 끈을 묶을 때도 왼쪽부터, 경기장에 들어설 때도 왼발부터. 이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루틴의 개념은 아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스포츠 심리학자도 많지만 내 경우에는 루틴을 만드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루틴이 때로는 강박이 되어 루틴을 그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선수에게는 또 다른 강한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흥민이에게 왼발을 강조한 것은 왼발을 잊지 말라는 차원이었다. 흥민이 슈팅 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을 때도 매일 왼발부터 훈련을 시작하곤 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체력이 좋을 때 왼발 슈팅 훈련을 마치고
오른발 슈팅 훈련으로 이어갔다. 그 덕분인지 이제 흥민이는 슈팅만큼은 왼발이 더 편하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고등학생 시절 스피드를 더 높이기 위해 했던 혼자만의 훈련도 있었는데 옷 안에 모래조끼를 입고 연습한 것이 그것이다. 상체는 모래조끼를 입고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를 착용한 후 운동장을 뛰었다. 실전 경기장에서는 몸에 매단 모래가 없으니 몸이 한없이 가볍게 느껴졌다. 다만 그렇게 2년 정도 훈련하니 허리에 무리가 오는 것이 느껴져 그만두었다. 내 몸에 시도한 많은 훈련법들이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시도하고 경험하며 축구에 좋은 방법이란 방법은 다 찾아내고 싶었다. 한번 살아보고자 별짓을 다 했다. 어린 시절 가난의 옷은 벗기 어려웠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축구가 너무도 하고 싶었다. 이것만큼은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잘하고 싶고 버티고 싶었다. 나는 축구를 잘해야만 했다. 그래야 축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 객지에 홀로 나와 축구라는 동아줄을 죽을 둥 살둥 붙잡았다. 나에게 축구는 곧 나의 인생이다. 축구로 인해 많은 연구를 해야 했고 생각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다. 지금도 축구공만 보면 그저 좋다. 혼자 운동장을 달리고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다 축구하는 꼬마 녀석들을 만나면 그네들과 공이라도 좀 차고 싶어서 축구공이라도 주워주고 싶어서 주변을 맴돈다. 축구 하나만 보고 살아온 하루하루. 지금도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반복의 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밥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는 것은 아니다. 성장하며 매일매일 밥숟가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넣다 보니 이제는 불 꺼진 방 안에서도 밥숟가락만큼은 정확히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왜 그럴까?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이다. 흥민이가 나에게 축구를 배우며 하루에 몇 시간씩 볼 리프팅만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회자가 되었다. 반복의 중요성은 축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종목이든 운동선수들이 몸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는 건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슈팅 하나만 하더라도 수십만 번을 반복해야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불 꺼진 방에서 밥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경지.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축구선수는 공을 좀 다룬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한 몸과 정신을 가진 이가 밥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듯 모든 것은 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흥민이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렸다. 365일 쉬지 않았다. 방학 때 친척 집에 놀러가는 일도 없었다.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다.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흥민이와 기본기 훈련을 하던 그 시간은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곳보다 기본기에만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기본이라는 건 3, 4년 해서 될 게 아닌데 요즘 보면 6개월 정도 운동하고 기본기를 마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하나라는 숫자부터 시작한다. 이 하나를 익히기까지 꼼꼼하게 하다 보면 다른 이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하나의 기술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둘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 내 아들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지도하는 아카데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6개월 만에 기본기를 끝내고 곧바로 공을 차는 모습을 보여주면 금방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몇 년이 지나도 기본기만 쌓는 우리 아이들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담컨대 기본기를 익힐 때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적응한다. 아이들이 그걸 참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다. 실증 내고 그만두기도 한다. 다른 팀 아이들은 일찍부터 운동장에서 슈팅을 하고 시합도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쪽에서 볼 리프팅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답답하다. 하지만 바보같이 하나만 죽어라 하던 아이들이 다음 하나 다음에 둘 다음에 셋을 완성하다 보면 그 이후의 성장세는 놀랍다. 정체기가 찾아와도 그리 오래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마치 대나무를 보는 듯하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난다. 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기 위해 나무는 겨우내 땅 밑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은 대나무와도 같다. 대나무는 땅 밑에서 뿌리 작업을 하는 데만 5년여의 시간을 보낸다. 견고한 대나무를 지상으로 뻗어내기 위한 작업을 땅속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하는 것이다. 대나무가 위로 뻗어나오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했다면 땅속 견고한 뿌리 없이 위로 뻗기만 했다면 어느 날 사소한 태풍에도 쉬이 넘어갈 것이다.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태풍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다. 위로 뻗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는 말처럼 기본 작업을 깊고 넓게 해야 한다. 위로 올라오는 건 늦어질 수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나고부터는 대나무를 잘 자랄 때는 하루에 20, 30cm도 자란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풍토에서는 뿌리 작업을 오래 할 수가 없다. 그냥 몇 달만 하고 뿌리가 내렸다고 치고 성급하게 밖으로 내보낸다. 아이의 뿌리가 땅에 굳건히 박혀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나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튀운 싹이 보고 싶다고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본기를 닦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왔다. 나에게도 아들을 엘리트 축구팀에 소속시키지 않고 야인처럼 키우면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그때 나는 되묻는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한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건 다 부모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어야 하고 물론 아이를 위한 부모 마음은 다 매 한 가지다.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고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 평탄한 길을 걷길 바라는 부모 마음을 어찌 욕심이라는 한 단어에 매몰시키겠는가. 하지만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만 생각하면 불안감과 초조함이 타오를 틈이 없다. 욕심이 차면 그 틈새로 따라붙는 것이 불안과 초조이다. 네가 행복하면 됐다. 이 마음이면 충분한 것이다. 지금도 학교에 가서 선수로 뛰면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은 제대로 된 교육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곧 상급 학교에 진학할 3학년의 포인트를 맞춘다. 그 이후로 흥민이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부에 보내지 않고 그 어디에도 노출시키지 않았다.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경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하고 그 말도 일면 맞지만 기본이 잘 된 어린 친구들은 감각이 뛰어나서 몇 경기만 뛰어도 금방 적응을 한다.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몇 경기에 출전해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무를 벨 시간이 6시간 주어진다면 4시간 동안 도끼날을 갈겠다는 링컨의 말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기에 오랜 시간 매달린 사람을 보며 미련하다고 폄훼하는 이들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기본기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 높은 효율성을 지녔다. 더 빨리 해보겠다고 무딘 도끼로 백날 나무를 베어봐야 힘만 빠지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다행히 아이들은 날 믿어주었다. 하나를 하고 나면 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를 해내고 나면 자신에게 어떤 기본기가 쌓이는지는 경험으로 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셋을 기대하며 둘을 훈련했다. 실력이 늘고 재미가 붙었다. 힘들었지만 그 재미에 빠진 것이다. 제가 흥민이를 가르치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생각을 털끝만큼이라도 했을까요? 네가 행복하게 볼 차면 그걸로 됐다. 오직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 순간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느라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매 순간 행복하면 돼. 흥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상 다른 것을 주문한 적이 없었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